네, 김웅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살 때 한글 떼셨다고 하고요. 천자문 떼셨고, 3살 때 4개 국어, 미적분 문제를 푸시고, IQ가 210, 2012년 미국의 슈퍼스칼러라는 기관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3위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아마 저희 세대에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세대나 윗세대에는. 저희 아랫세대들도 그동안 많이 또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또 오늘 오래간만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올 3월부터 예. 그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이번 학기부터요? 네네,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신 건가요? 거기서 지금 물리학하고 예. 수학입니다. 물리학, 수학이요? 네네. 그전에는 공기업에 근무하셨었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충북개발공사에 네. 한 7년 근무했습니다. 7년 근무하시다가 네네. 교수가 원래 꿈이셨습니까? 교수가 꿈인 사람은 없겠죠. 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교수가 꿈은 아니고 네. 그 교수라는 직업을 발판으로 그 다음 이뤄야 될 것들이 꿈이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셔야 될 꿈은 뭔지 궁금해요. 우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이 사회에 나와서 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그거를 이제 좀 사회에 좀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예. 연구도 좀 하고 네. 발표도 좀 하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지금 한 학기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보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예. 또 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예. 저도 또 거기 따라 보람도 있고 그랬어요. 예. 학생들이 야, 이 천재 교수님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머리 좋은 교수님 왔다고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긴장하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교수님을 뵙게 돼서 네. 몇 가지 당장 떠오르는 그 질문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아마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질문들을 수천 번쯤은 받지 않으셨을까 싶었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어떤 겁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요. 예. 앞으로 예. 당신은 우리나라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봤고요. 과거에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요즘 들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아이도 공부 잘합니까? 아이들 공부 잘합니까? 예. 뭐 교육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그럼 그 과거에 많이 들으셨던 그 질문,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뭘 할 거냐 앞으로라는 네.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그때 많이 하셨나요? 그 당시는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세계 것들 목도를 하고 예. 커서 뭐 되겠냐, 그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 실제로 대통령 네. 생각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트렌드가 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되지 않겠냐고 네. 주위에서 많이 기대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대통령이 꿈이셨습니까? 그 과학자가 아니라? 굳이 그 대통령이 꿈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예. 그 당시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예. 실제로는 그 자연과학 쪽을 공부를 좀 해서 뭔가 좀 학문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었다 이제 생각하죠. 그때의 꿈에 지금 비춰보시면요. 네.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전 만족합니다. 아, 다 건강하고요. 예.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특별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만족하시군요, 대체로 네, 지금의 그렇습니다. 삶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천재는 좀 괴팍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그 사회 생활에 별 문제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뭐 괴팍하다는 건 잘 모르겠고 예.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이 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어울리려고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노력을 좀 한 편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됩니까? 우선 그 제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예. 별로 몇 개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활 때 이제 그런 생활을 전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죠. 뭐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따라다니고. 그게 다 형들 누나들이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돌아오신 뒤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어울릴 수가 없었죠, 당연히. 한 뭐 20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어울리려고 해도 뭐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학문이나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밖에 뭐 운동이라든지 뭐 또 저녁 때 소주를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외국 사람들 와인을 주로 마셨는데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와인을 먹을 수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드님이요? 집사람하고. 아, 아드님들이 몇 살인가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도 아까, 공부 잘하네요. 예, 아까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 네. 질문, 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도 하나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뭐 아빠가 뭐 어때 그랬다고 해서 그 아들도 그럴 것이다. 이제 예. 이렇게 연관을 짓는데요.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러고 열심히 활발하게 친구들 잘 사귀고 예.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이들도 좀 부담 느낄 수 있겠는데요? 요즘 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다가 예. 요즘 조금 알려지게 되니까 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학교 오면 집에 오면 내색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들한테는 뭐라고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시나요? 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잘 어울려라.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요. 예.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된다. 너무 공부를 안 해도 안 되니까 조금씩은 해야 된다. 조금씩, 얘기하죠. 조금씩은. 네. 예. 그 아드님들은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자랑스러워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가 네. 요즘은 제가 보기엔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부담스러웠던 것은 너무 유명하셔서. 뭐 자기는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예. 몰랐다고 하다가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알았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뭐 찾아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지나가고 이제 나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인데 그냥 예. 아빠 아니냐. 네. 늘 생활하면서 있는 아빠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이렇게 되찾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거 물어보면 싫어하시겠지만 아버님 IQ가 210인데 아드님들도 IQ가 높은가요? 글쎄 요즘은 IQ 테스트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안 하고 있었던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 어릴 때 한 분야 한 분야에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누구든지 특정 분야는 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다 싶은 게 예. IQ가 높다 그러면 다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전부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는데 이 사회도 전부 1등을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잘하길 벌어다 보니까 예.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어느 정도씩만 하면 그게 1등이 돼버리거든요. 그건 좀 제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그 수학, 물리학 뭐 이런 거는 물론 잘하셨고 또 어학도 굉장히 잘하셨. 아, 언어는요. 예. 처음에 제가 수학을 재밌어 하니까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가르쳐 주시다가 몇 살 때인가요? 그게 아마 2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2살 때요? 네. 좀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영어로 된 수학책을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수학이 관심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또 영어를 좀 공부를 했고요. 2살 때요. 네. 그러고 나서 예. 조금 이제 바깥에 좀 알려지게 그 당시에는 신문밖에 없었거든요. 신문, 라디오 같은 거, 예. TV도 없었고 했으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외국에서 기자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특별히 숙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저희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일본 분도 오셨고 독일 분도 오셨고 아. 스페인 뭐 여러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씩 이제 대화할 정도라든지 네. 제가 잘못 대답을 하면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다가 조금씩 습득을 하게 됐고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일본어를 배웠던 세대예요. 그 당시에 지금 한 80이 넘으셨으니까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일본어를 교육을 받았던 세대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못 하셨던 건 뭐예요, 교수님이? 제가 못했던 건 운동 잘 못했죠. 운동 잘 네. 못하셨군요. 다른 그 지능을 머리를 써서 하는 건 다 잘하셨고요. 잘했다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해도 네. 그래도 가르쳐 주시면 좀 배우고 하긴 했습니다. 요즘에 자녀 교육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또 교수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거고 글쎄요. 영재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영재 교육에 네.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부모님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나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네. 한 분야나 두 분이 자기가 잘하는 거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키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운동까지도 1등을 해야 되는 그리고 웃지 못한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뭐 5회 이상 그런 학원도 생겨났다고 줄넘기 하거든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11시 넘어서 네. 축구 뭐 동아리를 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밤 11시 넘어서.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예. 자기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부모님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어릴 때는 부모님이 찾아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학교하고 선생님하고 그 부모님하고 아주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연계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하면서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관심 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서로 깊은 그 대화라든지 이런 걸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부모님과 선생님들 간의 연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요. 네. 아까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뭐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예. 거기서는 거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상황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네. 나사에 들어가시고 네. 하셨던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학교 제때 다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학문만 한다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사교일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위아래 사회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데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런데 아마도 그때 뭐 교수님 부모님께서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사회 많은 분들도 그때 기대하셨던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교육 과정 말고 좀 특별하게 가르치면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아마 저를 선행학습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빠른 나이에 남보다 조금 빨리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학문에 기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 자신한테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중간 수준 이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내 아이는 평범하지 않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범하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인데 지금 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과 불협화음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또 자식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낼 때만 그게 평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어디가 아프거나 또 나는 뭔가 하나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수님한테 여전히 뭐 불운의 천재다 또는 좀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한 천재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 그 검정고 시를 보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랬다라고 얘기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당시는 이제 제 10대 후반쯤 됐는데 그때는 제가 뭐 가든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못 견뎠었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쭉 살아가다 보니까 예. 뭐가 실패하고 뭐가 성공하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 예. 그런 잣대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자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뭐 어디를 해서 어디 들어가고 뭐 돈을 뭐 많이 벌거나 뭐 이렇게 해야 예.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보다 그러니까 고민이 일단 없어야 되겠죠. 예. 고민이 예. 고민이 없고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에 행복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는 현재는 불행하지만 행복하려고 뭘 하겠다 하면 그 행복이 어려워지듯이 네. 현재 지금 나는 행복하니까 예. 모든 일들도 잘 될 것이다. 예.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수님은 그래서 그 잣대를 바꾸셔서 네. 그 잣대에 의하면 지금 행복하고 만족해지신 거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때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야 교수님이 노벨상도 좀 타시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잣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은 전혀 안 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노벨상을 타고 예. 또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어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성공한 건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까? 뭐 계산하는 건 좀 빨리 하니까 계산이요? 네, 좀 기억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비상했던 두뇌를 지금도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그 밖에 모자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요? 네, 운동도 그렇고 뭐 사실 제가 길눈이 어둡거든요. 길눈이. 3번 이렇게 들어가면 잘 길을 찾질 못합니다. 예. 근데 너는 뭐 소위 천재가 길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 교수님의 그 앞으로의 꿈은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시고 제자들 잘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이제 좀 발표도 좀 하고 이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예. 그쪽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예.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고 어떤 에디슨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노력을 안 하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100% 영감을 99% 정도 갖고 태어나신 천재 아닌가요? 저도 영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영감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예. 다시 또 한쪽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들으면서 저도 행복하시고 만족하시다고 하니까 네.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받았습니다. 혹시 네. 네. 국민들한테 네. 좀 이런 얘기 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학부모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아이는 특수하게 키우지 말고 나의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거 예. 자질 있거나 잘하고 있는 걸 많이 개발해서 그쪽에 자극을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머리가 좋은 김웅룡 교수님.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고 평범한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설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